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주에 드러난 매력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이라고 하면 묘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절대 야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매력이라는 것을 바로 사람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매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본 영상에서는 어디까지나 일반 상식선에서의 매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립니다. 매력의 종류는 가장 흔한 외모가 있을 수 있고요. 성격, 화술, 재력, 정력, 권력까지도 그 종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외모는 워낙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누구나 미남, 미녀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외모라는 것은 단순한 피부 껍데기에 불과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참으로 나약한 인간들을 혼돈과 혼란의 세계로 끌고 들어갑니다. 얇은 세포층을 형성한 피질에 불과한 것이 실체인데요. 과연 이 실체를 제대로 알고서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글쎄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휘둘리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외모를 사주의 매력점에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물건들은 일단 인간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 가공이라는 인위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휘둘러대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휘둘려지는지 이 또한 불가사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주 세계로 데리고 와 보면 아무래도 좌오묘유나 목욕지를 나타낸다든지 년살이나 도화살의 형태나 갑오 등의 홍염살의 형태가 외모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기운들은 시선을 끄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다른 기운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좌오묘유 글자가 사주구조에서 년살이나 망신살 형태를 나타내면 더 강한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좌오묘유도 각각 서로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수는 차가움의 정적인 면으로, 오화는 정열적인 치열함으로, 묘목은 재기발랄한 명랑성으로, 유금은 지적인 냉정함으로 구별해서 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복된 기운이 육신 중 인성을 구성하게 되면 지적인 매력을 마구 발산하게 됩니다. 이런 명주가 단순히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있어도 그 모습에 반하는 이성이 잘 생긴다는 것이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우아한 지적 능력을 보임으로써 보는 사람의 마음을 끌거나 마음에 호소를 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매력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음양의 진리를 사주 논리에서 알려줍니다. 다음은 성격의 매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격은 천성과 개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것들은 타고난 성품으로 사주 구조와 시비운성을 버무려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라든지 독립적인 기운이 강한 건록지가 왕지라면 사회적인 활동 면에서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이면서 조용한 성격의 기운이 강한 사지나 묘지라면 연구, 개발, 예술 등의 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만의 매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천진난만한 욕지나 생지라면 귀염성 있는 성격으로 원만한 사회활동을 통해 주변인들로부터 성격 좋다는 평가를 받아 그것이 곧 매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만만함을 드러내는 양지나 노련함을 나타내는 쇠지라면 여유나 노련한 태도 그 자체가 매력을 발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화술의 매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화술은 식상의 위치나 주변 기운과의 관계를 통해 그 매력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식상이 인성의 적절한 통제를 받으면 주변과의 화합 위주의 언어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통제 없이 식상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바로 독설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매력이 아니라 자기 목을 스스로 옭아매는 화근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재력은 재성 위주로 흔히들 생각하지만 이는 주로 황금성의 현금 위주의 재물을 나타냅니다. 재물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문서, 재능, 이권 등도 역시 재물이기 때문에 절대 현금이 재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금을 비롯한 다양한 재물의 수완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매력의 한 요소로 비춰질 것이며 그렇게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사실 현금 등의 재물성은 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치면서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손때가 묻어 있어서 그 기운으로 인해서 추악한 속성을 많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속성이 수많은 사건 사고를 잉태해 왔다는 것은 지난 역사 내지 사건 보도만 보더라도 매우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추악한 대상이긴 하지만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점 또한 사실이기도 해서 당연히 매력군에 포함된 것입니다. 정력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것이 전부일 것 같지만 정력이라고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흔히 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사자 주변에 풍기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생체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정력이 순한 사람은 이 풍기는 기운 자체가 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척 편하게 해주고 기대고 싶게 하며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두가 그 사람의 정기로부터 비롯되는 형태입니다. 이 역시 당연히 그 사람의 매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은 식상이 많이 관여하는데요. 이와 함께 재성도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 특히 편인은 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의 주범 역할을 합니다. 편인은 건강과 활동성을 가리키는 식상 중에서 특히 식신을 꼼짝 못하게 맞기 때문입니다. 사주 조건의 자리매김에 따라서 바로 사망을 언급할 정도의 역할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호나 괴강과 동주를 하면 바로 급변사로 이어져 흉한 사건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양인이나 형살 등과 동주를 하면 수술수로 직결되기도 하며 원진, 기문 등과 동주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이면 원래의 좋은 매력이 사라지면서 완전한 원수로 전락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힘은 가장 강력하지만 또한 가장 추한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권불심렬이라는 말이 있죠. 즉 권력을 놓는 순간 바로 피바다가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숱하게 봐왔습니다. 이 권력도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매력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분명히 크면서도 강한 매력으로 영원히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이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관성이 많이 좌우하지만 그 사주 조건에 따라서 국가나 대조직에 기생하여 호가호위를 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평관 중심으로 기존 조직에 대항하는 대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육신 중심으로 매력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십위운성, 신살, 글자의 기운과 결부가 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